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애플. 참 우리 그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은 회사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고 나서 과연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게 걱정의 시선으로 봤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오히려 더 잘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애플이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죠. 애플이. 왜냐면은 지금은 애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아닌가요, 애플이? 애플이 엄밀히 말하면은 그 1위가 아닌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아람코가 상장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빼면은 애플이 1위죠. 그렇죠. 애플이 독보적인 1위고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증시 이제 얘기할 때 자조적인 말로 얘기해. 애플 한 종목보다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이 더 낮다. 애플이 2019년 기준으로 한 1,50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1,400조 좀 넘어서 애플보다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조적으로 얘기할 때 애플 한 종목보다 한국 코스피가 더 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애플이 재밌는 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1등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아람코 빼면 1등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데 2018년, 2019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애플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좀 낮았어요. 알파벳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근데 이게 약간 이해는 돼요. 휴대폰 뭐 쓰세요? 저는 삼성 쓰시죠? 예, 그 연세는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게 사람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투자, 그러니까 이게 행동 심리학까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엮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삼성폰을 쓰는데 애플 주식을 사는 게 약간 어색했던 거죠. 2, 3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애플이 인기가 그렇게 없었고 그 2, 3년 전만 해도 애널리스트들 해외 주식 분석 보고서도 보면요. 애플 다루는 비중이 좀 적었어요. 확실히. 그리고 애플이 또 좀 애매하잖아요. 얘네가 제조기업이냐 플랫폼 기업이냐에 대해서도 약간 애플 제조기업 아니야? 뭐 이런. 그쵸. 하청 가지고 물건 예. 만드는. 예, 그러니까 약간 제조회사에 약간 가까운 느낌.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제조회사는 약간 한계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재미있는 게 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있죠. 애플이 또 약간 부정적이었던 게 불세출의 천재 스티브 잡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거예요. 애플을 해외 주식을 살 때 1등 뭐 많이 들어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알파벳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손쉽게 막 이렇게 사는데 애플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플을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애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양손잡이 기업이라고 보셔야죠. 제조도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기도 한 거죠. 그래도 이 애플이 참 재밌어요. 설명드릴 게 되게 많은 게 이런 거죠. 원래 그 iOS잖아요, 애플이. iOS. 그리고 운영체제가. 예, 운영체제가. 그리고 저희 삼성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나머지가 다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애플만 되게 폐쇄적인 생태계잖아요. 그렇죠. 예. 요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수치의 정확성보다는 방향성으로 좀 봐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75% 대 25% 정도거든요. 점유율이 안드로이드랑 iOS가 안드로이드가 훨씬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죠.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소니였나요? 그 비디오 테이프 표준을 VHS 뭐 예, 그거. 그거 표준을 이제 자기들만의 이 세계로 만들었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표준화. 그러니까 애플이 점유율이 25%밖에 안 되면은 안드로이드 같이 모든 휴대폰 제조회사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안드로이드는 삼성도 쓸 수 있고 LG도 쓸 수 있는데 애플 iOS는 애플에서만 구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려의 시선으로 야, 저게 될까? 근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애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은데 결론은 2019년 말 기준으로는 애플이 아람코 빼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양손잡이 기업 애플. 그럼 애플의 그 강점은 뭐냐? 일단 제조는 일단 제조회사죠. 근데 재밌는 게 애플이 제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은 폭스콘
포xcon이란 대만 회사에 위탁해서 조립을 하는데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에는 이렇게 써있죠.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이 디자인을 하는데 중국에서 조립함이라고 아예 제품이 써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되게 당당하잖아요. 근데 보통 중국에서 이제 조립하는 건 한국에서 중국에서 조립하는 데는 약간 명품 느낌을 못 받는데 애플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당당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애플이 그 제조회사임에도 고정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는 자체 공장이 좀 적은 편이에요. 아웃소싱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회사로서도 이제 강력한 그 마진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게 애플이 막연히 1등이잖아요. 그러면 판매량에서도 애플이 1등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삼성이 1등이잖아요. 판매량. 삼성이 1등이에요. 판매량은. 그리고 애플이 2019년 기준으로는 화웨이한테도 밀렸어요. 판매량에서. 근데 개의치를 않아요. 뭐 우리 상관없는데 이유가 있죠. 마진이 다르거든요. 이 전체 그 발생하는 그 스마트폰 발생하는 이익에 이것도 이 수치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60% 내외를 애플이 가져간다. 60% 이상을.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나머지 가져간다. 근데 판매량은 삼성이나 화웨이가 더 많은데. 제값 받고 파는 거죠. 예, 제값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제조 쪽으로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플을 제조회사로 생각을 하죠. 워낙 강력하니까.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패드도 있고, 뭐, 원래 옛날 그거긴 하지만, 뭐, 맥북,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웨어러블 쪽으로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이게 또 얘기를 하면 애플이 애플바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삼성폰을 씁니다. 저는 삼성폰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이 정말 재밌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요 웨어러블 말씀드리기 조금 전에 또 이제 제가 그 팀쿡 좀 말씀드렸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50일 전에 팀쿡을 CEO로 임명을 했거든요. 50일 전에. 네. 굉장히 따분한 살림꾼이잖아요, 팀쿡이. 따분한 살림꾼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팀쿡이. 되게 의외의 인물이 CEO가 된 거죠. 그때도 그래서 좀 팀쿡이 잘할 수 있을까? 애플은 혁신이 핵심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은 제갈량이 사마이를 물리쳤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지막 한 수였어요, 스티브 잡스의. 네, 그러니까 죽은 스티브 잡스가 2012년에 삼성이 애플을 완전히 판매량을 확 누른 원년이거든요. 2012년이.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없잖아요. 그 시점에 스티브 잡스가 없는데 그 시점에 삼성이 이제 완전히 역전시켰거든요. 판매량 기준으로. 그런데 세 가지, 애플에는 삼성이 없는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명품 이미지. 요게 이제 되게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가 iOS,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그 생태계. 요게 이제 삼성은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를 갖다 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미래적인 웨어러블 시리즈를 이미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웨어러블 시리즈. 제가 지금 웨어러블 시리즈 말씀드리려고 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 웨어러블 시리즈를 실제로 실현시킨 건 팀쿡인데 이미 스티브 잡스가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프로젝트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그렇죠. 출범을 시켜놨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웨어러블 시리즈가 2개가 나왔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는 계획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애플워치는 뭐 그때부터 이미 좀 구상이 됐던 건데. 이거 무선 아이패드, 에어팟. 에어팟. 이게 정말 돌풍이죠. 에어팟이. 웨어러블 시리즈 최강자. 에어팟.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저희가 이 유선으로 이렇게 꼽을 때 이게 한 1, 2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어팟 프로가 32만 원인가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비싸네요. 비싼 정도가 아니죠. 가격이 30배가 뛴 거죠. 요즘 제가 창피해서 꼽고를 못 다녀요. 거리 돌아다닐 때. 에어팟이 아니면 아닌 거죠. 32만 원 막 이런 데 사잖아요. 그냥 사잖아요. 마진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드웨어의 최강자가, 제조의 최강자가
애플인 거죠. 그 웨어러블 시리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사용자 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또 이해하기 쉽게 한국이 카카오톡이 5천만, 그리고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이나 이런 데 많이, 일본에서만 8천만이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하면 아마 라인이 한 4억 명 정도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위챗 메신저 12억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애플 iOS의 사용자 수는 몇 명이냐? 아이폰의 사용자 수는 몇 명이냐? 아이폰 유저 수가 한 9억 명 정도예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6억 명 정도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 실질 사용자를 따져봤을 때 iOS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수를 12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12억 명 정도로. 플랫폼 기업에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거잖아요. 12억 명이면. 그렇죠. 요 안에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요 생태계 안에서. 앱들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앱들이. 뭐 게임 앱 같은 거 장난 아니죠. 30%잖아요. 마진은 30%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애플이. 그래서 애플은 거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양손잡이죠. 하드웨어와 그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애플이 또 급성장하는 분야가 또 있어요. 삼성페이 써보셨나요? 삼성페이. 삼성페이? 아니요. 삼성페이는 안 써봤어요. 삼성페이. 이제 비접촉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카드 등록해서 이제 쓰는 건데, 한국의 삼성페이는 정말 수수료가 싸요. 수수료 거의 안 받는 수준이거든요. 애플페이는요, 수수료를 건당 0.15%를 받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게 마진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러겠네. 예. 요게 글로벌 사용자 수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급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수치가 계속 바뀌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뭐, 팀 쿡이 이제 자랑을 했죠. 애플은 이제 결산월이 9월인데, 2019년 9월에 이제 자랑을 한 게, 우리 애플페이의 성장률이 뭐 거의 뭐, 1년에 뭐 2배 가까이 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거든요. 요런 서비스 분야들, 이쪽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냥 약간 식상했던 기업의 이미지에서 정말 투자 매력도가 좀 높은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메리트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1위라는 그 메리트,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수요. 그게 사실 수요가 상승을 시키는 거잖아요, 가격을. 근데 재밌는 거는 계속 바뀌어요. 제가 연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201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였을 거예요. 2018년 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 순위가 계속 이제 바뀌고, 중국도 1, 2등이 지금은 알리바바인데 텐센트가 1등이었던 적이 있어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죠. 그 경쟁력들이 있는 거네요. 그 그렇죠. 회사들끼리. 맞습니다. 사실 그런 회사들끼리 경쟁하면서 더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 회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야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회사들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괜히 또 자기 확신, 애정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는 것보다는 좀 객관화시키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엔 페이스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페이스북은 우리가 워낙 자주 사용하는 회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것도 좀 신선한 맛은 없거든요. 페이스북을 저는 한국 분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보통 이제 페이스북, 아까 제가 사용자 수 25억 명 정도 된다. 근데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더 인기가 많죠. 그렇죠. 인스타그램도 사용자 수를 발표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잘 안 해주는 편인데 10억 명은 돌파했거든요. 지금 제 추정에 11억 명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발표를 해주진 않아요. 어쨌든 그 정도 사용자 수거든요.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거잖아요. 그러니까 SNS 두 개가 다 페이스북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메신저 앱 슬쩍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카카오톡, 뭐 일본은 라인, 그 다음에 중국은 위챗, 텐센트의 위챗.
자, 그럼 유럽은 뭘까요? 유럽의 1등 메신저 앱은 뭘까요? 왓츠앱? 오, 아시네요. 네. 나도 왓츠앱 그 메신저를 깔아놔가지고요. 그렇죠. 이거 사용자 수가요, 20억 명이에요. 유저 수가 20억 명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뭘까요? 미국이요? 미국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이게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예요. 문화적인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미국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 미국을 가본 건 아닙니다만, 예. 미국은 통신 환경상 이 메시지가 거의 뭐 무료에 가깝나 봐요. 그냥 통신 문자가. 그래서 메신저 앱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아요. 휴대폰 자체 예, 우리 휴대폰 문자 자체 문자가 메시지 전송이 많이 발달해서 압도적인, 우리 막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1위는 없는데 굳이 1위를 따지자고 하면 페이스북에도 메신저가 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 요게 1위, 왓츠앱이 한 2위 정도. 이런 식으로. 근데 페이스북 메신저 유저 수가, 사용자 수가 13억 명 정도 돼요. 보통 페이스북 쓰다 보면은 귀찮게 자꾸 깔으라고 네. 메시지가 뜨고 그쵸. 계속 거절하다가 우연찮게 깔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엄청난 사용자 수를 가진 SNS 2개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사용자 수를 가진 메신저 앱을 2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용자 수, 중복 사용자 수가 많아요, 근데. 이걸 그렇죠. 다 네. 합치면, 뭐,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더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다 합쳐서 중복 사용자 계산하면 대충 30억 명 정도 가까워요, 사용자 수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인구수가 77억 명이에요. 이 정도의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플랫폼 기업에서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카카오가 수익이 확 늘었어요. 카카오톡에 이제 광고 넣으면서 확 늘었거든요. 텐센트 위챗도 요걸 활용해서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왓츠앱이 아직 광고를 안 해요. 20억 명이 쓰는데.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왓츠앱의 광고 전략을 광고를 시작했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리브라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이제 그 생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VR, AR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죠? 네. 네. 한번 요 게임 가서 해보신 적 있나요? 어디 무슨 박람회에서 네. 그 전시해 놓은 그거 한번 뭐 스키였나 뭐 했던 거를 했던 경험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쓰셨겠네요. 뭐 이거 쓰고. 예. 그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오큘러스거든요. 아, 오큘러스, 예. 네. 그 오큘러스가 페이스북 거예요.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있어요. HMD. 요거. 그, 머리 장착 디스플레이라고 굳이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머리 장착 디스플레이. 요거. 요 오큘러스도 그쪽 거란 말이죠. 페이스북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저크버그가 그 2020년에 페이스북인가 올릴 때 앞으로의 10년은 뭐 AR의 시대가, VR이랑 AR 조금 다르거든요. 오큘러스는 이제 그 VR 가상현실이고 AR은 증강현실인데 어쨌든 그런 그 AR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간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미래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당장은 뭐 페이스북 하면 약간 막연하게 페이스북 뭐 요즘 페이스북 좀 안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광고가 늘어나고 스팸이 늘어나면서 예. 하기 싫어지던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요새. 그렇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어쨌든 여전히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사이로 아주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왓츠앱이 아직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VR, AR 이쪽으로도 굉장히 좀 있다는 거. 근데 그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리브라 뭐 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 예, 예. 리브라에 대한 기대감이 크시더라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상당한 그 화폐 유통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리브라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실은. 리브라는 정말 매력적인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리브라를 페이스북에서 한다고 했을 때 주요 중앙은행장들이 다 격분했죠. 그렇죠. 예, 완전 격분했죠. 세계 최고잖아요. 30억 명의 그 국민을 가진 은행이 탄생하는 거니까. 통화 발행권을 어떻게 보면 가져가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세계 단일화폐를 만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격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데 리브라는 반반이죠.
아주 과연 위험성이 있죠. 허용을 해줄까? 특히 미국이 그걸 허용하게 되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애플페이 같이 활용근데 애플페이 정도가 아니라 리브라의 목적은 사실은 거의 단일화폐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대감은 큰데 약간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단시일 내에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뭐 먼 미래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중국이 먼저 치고 나오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이미 그 DCP인가 뭐 그거 개발해가지고 네. 그 지금 테스트한다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국이 이미 인민은행에서 인민은행에서 네, 이제 테스트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민간 기업에게 그 권한을 그렇죠. 주기는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그 리브라를 결국 미국 연준이 인수할 것이다. 네. 하여튼 뭐 이건 우리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하여튼 페이스북이 이런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회사로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네.